끝없는 복숭아밭이 장관을 이루는 여기는 경북 영천입니다. 복숭아의 주산지답게 바람을 타고 퍼지는 향긋한 복숭아 내음이 코끝을 스칩니다. 이곳에는 전국 최초로 복숭아 마이스터로 선정된 명인이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발걸음을 재촉했는데요. 넓은 복숭아 과원 속 분주한 명인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경북 영천에서 복숭아 농사를 경영하고 있는 여운혁입니다. 제가 기촌한 지는 약 한 24년 정도 되었고 2013년도에 우리나라 최초의 어떤 농업 마이스터 복숭아 과정을 지정받았습니다. 2018년부터 2021년도까지 전국 복숭아 사랑 동호회 회장으로 활동하였으며 현재 경북 농업 마이스터 부회장과 영천 복숭아 사랑 동호회 회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약 한 2만여 평 정도 되는데 성목 기준으로 봤을 때는 10,000평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연간 생산량은 70톤 정도 그렇게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제 복숭아 시작하시면서 혹시나 좀 어려웠던 상황? 어려운 부분은 이런 거죠. 내가 배우려고 하던 데가 잘 없었어요. 나는 배우고 싶은데 요즘은 SNS 이런 게 많잖아요. 유튜브도 많고 많잖아요. 그때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럼 내가 정보를 얻는 부분이 굉장히 약했단 말이에요. 처음에 내가 기촌을 해가지고 보니까 평당 수익이 10,000원이 안 됐어요. 한 3,000평 정도 됐었나? 10,000원이 안 되니까 3,000만 원이잖아요. 그럼 우리 두 식구가 먹고 살아야 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걸 하려고 복분자도 보고 막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복숭아 사랑 집사람이 그것도 이제 인터넷을 검색하니까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가입을 했죠. 가니까 사람이 얼마 안 됐는데 평당 수익이 뭐 8만 원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야. 그때는 뭐 용어도 몰랐을 때 처음에 갔으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뭘 얘기하는 건지 나는 10,000원도 안 되는데 집에 와보니까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진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국내에 좀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차 몰고 다 찾아다녔어요. 일본이 좀 앞서 있잖아요. 여름에 겨울에 야마나시를 배우러 자비들에서 꼭 갔었습니다. 밤에 모여가 토론하고 막 이렇게 계속 토론하니까 이게 이제 업그레이드 되어버린 거죠. 거기에 6명 공부했던 사람 중에 5명이 마이스터가 다 된 거예요. 그때 그렇게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빨리 우리가 습득했고 더 빨리 이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던 거죠. 어차피 농업은 경험치가 쌓여야 돼요. 내가 그냥 유튜브 보고 그냥 본다고 해서 내가 팍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2년, 3년이 지나가야 되는 거지 이걸 하루아침에 탁 되는 건 아니거든요. 잘 가꾸어진 복숭아밭을 보니 명인의 땀과 정성이 곳곳에 배어있는 듯한데요. 이렇게 탐스러운 복숭아가 열리기까지 과연 어떤 비결이 숨겨져 있을까요?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머니 토양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일단 내가 나무를 심기 전에 제 같은 경우는 한 1년 정도는 휴경을 해가지고 토양을 제대로 만들어요. 그 1년 동안 탭이라든가 액비를 넣고 풀을 키워요. 그렇게 풀 왕성하게 키우고 난 뒤에 그 풀을 베어서 다시 유기물을 돌려가지고 그 다음 1년 뒤에 나무를 심어요. 그러니까 토양은 물론 1년 만에 2년 만에 토양이 아주 좋아지지는 않지만 꾸준하게 내가 관리를 한다 그러면 이 나무가 컸을 때는 이 토양 자체가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나무 같은 경우는 저도 8m 수영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것 또한 품종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생각하셔야 돼요. 작업하고 일하기는 편할 수 있지만 황도계통 같은 경우라든가 세력이 센 나무들 같은 경우는 눈이 멀어지는 것들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기후가 워낙 이상하기 때문에 나무에 맡겨야만이 해칼이라든가 이런 생리적인 현상이 줄어듭니다. 분명히 해보니까 나무에게 맡겨서 수영을 구성해버리니까 확실히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저는 추천하건대 나무에게 맡기는 수영, 자연유에 대한 수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도 조절이라기보다도 저는 기다림이라고 보거든요. 원래 가장 맛있는 복숭아는요, 가온에서 물러진 것도 제일 맛있어요. 그죠? 근데 그걸 보통 사람들이 한 60%에 딴다면 저는 한 70% 이상, 80% 정도 돼야 수확을 해요. 그러니까 그걸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나무가 익히는 걸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다른 거 없어요. 그게 저는 제 노하우입니다. 누구한테도 그렇게 얘기해요.
해충은 지금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는 게, 물론 지금까지 노린재는 항상 있는 거고, 순납하고 심식이 작년 같은 게 굉장히 심했죠. 이쪽 지역에. 미국 선녀벌레라든가 지금 많죠. 근데 심식 같은 경우가 요즘은 밀도가 높아져 버리면 약제를 방제해도 잘 안 들어요. 자주 방제하고 그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발생하는 시기를 분명히 파악을 해야 돼요. 내 가온에 나방들이 언제쯤 나타나는지 그걸 먼저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어차피 100% 방제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밀도를 낮춰주는 거지. 그럼 내가 만약에 뭐 복숭아 100개 중에 뭐 50개 피해받았다 그러면 뭐 한 10개라든가 10개 미만으로 피해받게끔 만들어가는 거.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병해 같은 경우는 탄저가 심해요. 작년에는 비가 굉장히 많이 왔기 때문에 특히 심했습니다. 비하고 연관이 분명히 돼 있죠. 제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좀 봉지 씌우기 전에 일찍부터 방제를 좋은 약으로 강하게 들어가요. 방제를 10일이 아니고 5일 만에 방제를 한다든가 이렇게 들어가다가 좀 봉지를 씌우고 나면은 기후를 보고, 비가 안 오고 햇볕이 나면은 균보다는 충에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고, 지금처럼 비가 많이 오면은 분명히 균 쪽으로 신경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균제도 한 개 안 돼요. 저는 꼭 2개가 들어갑니다. 지금 심할 때는. 수확 다 끝난 뒤에도 가온에 탄저가 심했다 그러면 가을에도 방제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밀도를 낮춰줘요. 분명히 그 균들은 그 속에 있습니다. 월동을 하게 되니까. 아까도 시작하신 분들은요, 물론 돈하고 결부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조화를 해야 돼요. 복숭아가 좋은지, 포도가 좋은 포도로 가야 되는 거고. 저는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농업을 해보니까 이게 좋았어요. 복숭아가 좋은데, 아니면 농사가 좋은데, 이 자연이 좋은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면은 주위에서 어떤 핍박을 해도, 어떤 어려움을 다 극복할 수 있다고 난 보거든요. 하여튼 다른 사람을 인정해 줘야 돼요. 이게 우리가 이제 봉사동 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위에 그 농업적인 활동을 해보면요, 조금 자기가 알게 되면은 떠나가요. 웬만큼 배웠다고. 강물이 흘러가는데 강은 항상 있었어요. 근데 강물은 계속 변해요. 내가 이 사람에게 배울 수 있는 배움은요, 한도가 없어요. 근데 그 얄팍한 지식으로 내가 알았다고 해서 그냥 떠나버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먼저 온 선배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사람을 먼저 인정해 줘야 돼요. 인정해주고 내가 배운다면은 누구나 다 뭐 좋게 되지 않을까요? 그것도 꿈 한 가지인데, 뭐 꿈은 그거죠. 가족들과 특히 집사람하고 행복히 잘 사는 거. 그게 가장 소박한 꿈이죠. 24년간의 긴 여정 동안 그 누구보다 복숭아에 대한 사랑과 정성을 쏟아부은 명인. 그의 손끝에서 자란 복숭아는 단순한 과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명인의 열정 그리고 자연의 조화 속에서 기다림 끝에 피어난 결실입니다. 앞으로도 그의 복숭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